안녕하세요. 코인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갔던 페어 예치 시 발생하는 비영구적 손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비영구적 손실 관점에서 어떤 예치풀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공남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는 호가창을 가지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서는 유저들이 기여하여 만들어진 유동성 풀과 AMM이라는 시스템의 수학적 공식과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격, 즉 코인 간 교환 비율이 정해지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AMM과 비영구적 손실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영구적 손실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비영구적 손실은 내가 자산을 페어풀에 예치했을 시점 대비해서 특정 시점에 해당 페어풀에 포함된 코인들의 가격 비율이 달라지게 됐을 때 발생하게 되는 손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두 코인의 가격 변동률이 같아지는 시점에는 다시 그 비영구적 손실은 0이 되겠고요. 이렇게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동성 풀은 항상 두 코인의 가치 비율을 1대1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AMM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두 코인 간 교환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코인의 가격이 변동되면 그에 맞게 각각 코인들의 개수에도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게 비영구적 손실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개념만 이해하셨다면 솔직히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공대생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 AMM의 수학적 공식을 직접 계산해보지 않고서는 좀 못 믿겠더라고요. 제 생각에 공감하시는 공대생, 이과생 분들은 이어서 영상 봐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빠르게 넘어가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앞에서 공대생 어쩌고 했지만 AMM의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 유니스왑의 x 곱하기 y는 k라는 매우 간단한 공식입니다. A라는 코인과 B라는 코인이 페어로 묶여있는 유동성 풀이 있다고 했을 때 x는 A 코인의 개수, y는 B 코인의 개수, k는 상수로 항상 같은 값을 가집니다. 이때 A코인의 가격을 A, B코인의 가격을 B라고 한다면 A 곱하기 X는 B 곱하기 Y라는 식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유동성 풀에서 두 개의 코인의 가치는 1대1로 예치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와닿으실 수 있도록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저가 클레이튼 테더 풀에 예치를 했다고 해봅시다. 예치할 당시에 클레이튼은 1,500원, 테더는 1,000원이었고 자동 계산에 의해서 클레이튼 200개, 테더 300개를 예치하여 총 6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인출을 하려고 생각한 시점에 두 코인의 가격을 보니 클레이튼은 2,000원,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 없이 그대로 1,000원이었습니다. 클레이튼만 가격이 500원이 올랐네요. 이렇게 되면 두 코인의 가치 비율을 1대1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 풀 내에서 코인들의 개수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바뀐 가격을 위해서 구했던 식에 대입을 해보면 클레이튼은 173.2개, 테더는 346.4개로 개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 자산은 총 얼마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튼은 개당 2,000원씩 173.2개, 테더는 개당 1,000원씩 346.4개를 계산해보면 총 69만 2,800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풀 예치하지 않고 지갑에 고이 모셔뒀다면 어떨까요? 클레이튼은 개당 2,000원씩 200개, 테더는 개당 1,000원씩 300개를 계산해보면 총 70만원이 됩니다. 처음에 투자한 60만원보다는 분명 자산은 늘었지만 지갑에 모셔뒀을 때 대비해서 7,200원 손해를 본 셈이고 이게 바로 비영구적 손실입니다. 자산 변화에 따른 이 비영구적 손실을 나타낸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이 2배가 됐을 때 비영구적 손실은 5.7%, 5배가 됐을 때는 25.5%가 되겠네요. 그리고 가격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비영구적 손실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따라서 풀 예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풀에 투자를 하시거나 두 번째로 풀 예치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이자 수익이 비영구적 손실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풀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클레이스업에 어떤 풀에 투자를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코인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에 투자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레이스왑의 페어 예치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223개의 굉장히 많은 수의 페어 풀이 있습니다. 먼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예치된 풀의 유동성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유동성 규모가 큰 풀일수록 많은 유저들이 예치를 한 것이고 그만큼 수익률이 크게 흔들리거나 할 확률이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동성 규모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셔가지고 투자하실 풀의 후보들을 정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풀 예치 투자를 할 때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중 하나가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풀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가 비영구적 손실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수익률의 풀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풀에는 어떤 풀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구성된 풀, 두 번째가 가격 변동이 유사한 무빙을 보여주는 페어로 이루어진 풀, 세 번째가 단일 예치 풀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테이블 코인 풀의 투자하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1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른 코인들이 폭등하거나 폭락을 하더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들은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가격 변동이 없는 것이죠. 코인 시장에서의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영구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풀 예치를 한다고 하면 풀 예치의 보상인 KSP만 열심히 수령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와 다이가 있고요. 보이시는 화면에서 스테이블 코인 페어로 이렇게 테더 다이 페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영구적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없으면서도 현재 25%에 가까운 수익률이 예상되니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다만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코인 가격의 상승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락장이 온다고 생각해보면 가격 하락도 없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격 변동이 유사하게 움직일 풀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앞에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클레이튼, 에스클레이 페어가 되겠네요. 클레이튼과 에스클레이는 거의 유사한 가격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적고 발생하더라도 매우 조금 발생을 하겠죠. 클레이튼의 가격이 상승되면 그 상승분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1.36% 밖에 되지 않는데요. 확실히 리스크가 적은 만큼 낮은 수익률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단일 예치 풀에 예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을 전환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단일 예치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규모 순으로 제가 정렬을 해봤습니다. 단일 예치는 말 그대로 하나의 코인만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영구적 손실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죠. 수익률 역시 리스크에 비해 굉장히 준수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단일 예치 풀의 용도는 플러스 예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산을 빌려주기 위해 마련된 풀입니다. 단일 예치라는 기능이 생긴 지도 오래되지 않았을 뿐더러 플러스 예치라는 기능도 열린 지 겨우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단일 예치는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이시는 수익률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단일 예치에 리스트 업된 이렇게 코인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코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맞게 가격 변동이 없는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예치를 하신다든지 가격 변동의 변수는 있지만 그래도 메이저 코인인 이더리움이나 리플에 예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가치를 보고 클레이튼이나 클레이스왑에 이렇게 예치를 하실지 그건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영구적 손실이 없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렸고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인 비영구적 손실을 눌러버릴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이자 수익을 가져다줄 풀에 투자하는 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페어 예치 페이지로 넘어와서요. 높은 수익률을 말씀드렸다고 보이시는 화면처럼 극단적인 이런 수익률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검증이 덜 되었다고 보이는 코인들이 포함된 이러한 풀들을 선택하실 경우에 이자로 얻는 KSP보다 시세 하락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겠죠.
안 그래도 코인 시장은 하이리스크 시장인데 이런 경우는 슈퍼 하이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 코인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해당 코인들의 백서를 다 뜯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유동성 규모 순으로 정렬하셔가지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클레이튼 테더 페어라던가 클레이스업 페어, 클레이튼 이더리움 페어, 클레이튼 리플 페어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비영구적 손실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이자 수익에 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클레이튼 테더 페어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페어를 선택한 것은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비영구적 손실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실 매일매일 바뀌긴 해요. 좀 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매일 머리를 스쳐 지나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비영구적 손실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런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 방향성을 잡아야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한 투자에 있어서 다른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